61쪽 역함수부터 해보자.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 상태에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을 F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하는 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F의 1이 4였다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F의 역함수는 4를 가지고 대응을 해서 1이 나온다.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 거꾸로 해도 할 수가 있거든. 거꾸로 해도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거꾸로 한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갈 데가 없지? 얘는 세 군데나 가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함수가 아니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에 어떤 원소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한 개씩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앞에서 배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답은 1대1 대응. 기억 디귿. fx는 x-2라는 함수네. 자, 이 함수의 뜻은 이제 빼기 2를 하겠다는 거지. 빼기 2. 자, 여기 보니까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했을 때 5에서 a가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했을 때 5랑 a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온 거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는 거냐면은 f 입장에서는 a를 넣으면 5가 나온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a를 넣어주면 5가 나온다. a는 7.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1a 이렇게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은 f의 1이 얼마냐? f의 1은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음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자, 1차 함수 역함수를 구하려면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요거를 순서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쓸 건데 2x-2라는 함수는 여기에 x가 있으면은 곱하기 2를 해서 빼기 2까지 해주면은 요게 이제 f라는 함수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거꾸로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선 f부터 좀 보면은 f에다가 예를 들어서 5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여기가 10이 되고 빼기 2까지 하면 8이 나오지. 이게 f5는 8이야. 이 내용을 우리가 f5는 8이라고 하지.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한다라고 하면은 8을 넣으면은 5가 나오는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역함수 입장에서 8을 넣으면은 5가 나와야 된다. 이 계산은 먼저 더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까지 해준 거지. 그래서 역함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역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은 아까 빼기 2로 끝났다면 뭐로? 더하기 2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나누기 2까지 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역함수에 x를 넣었을 때 계산이 된 거야. 그래서 f의 역함수 x를 넣어서 계산이 된 결과는 이게 이제 f의 역함수니까 계산이 된 결과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이걸 연습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거 역함수는 빼기 2로 끝났으면 더하기 2로 시작을 해서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으로 끝났으면 빼기 8분의 3으로 시작해서 이건 4로 나눈 거니까 4를 곱해주면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지.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요 역함수에다 4네. 이쪽이 f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하면 돼. f 역함수 4를 가지고 역함수로 계산하면 3. 다음 요거는 역함수에 역함수 이렇게 두 번 겹치게 되면은 이거는 f의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서로 지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f의 1, f1은 8.
다음 요거는 f의 역함수와 f가 이렇게 둘이 서로 붙어있다. 그럼 서로 지워지는 거야. 실제로 해보면은 서로 지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계산해보면은 3을 가지고 f를 계산하면 4가 나오고, f의 역함수에 4를 가지고 다시 거꾸로 계산하면은 3이 나오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두 개를 없애고 그냥 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없애고 4. 다음 377번.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이 있으면은 두 개로 나눠서 그리면 되지. 요거를 식을 두 개로 나눠서 x가 1보다 클 때에는 x-1 플러스 2 이렇게 그려주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우리가 그릴 함수는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린다.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1,2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가 나오네. 1,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1,2의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직선, 1,2의 왼쪽은 x가 1보다 작을 때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직선. 이렇게 V자로 그려주면 되지. 다음, 이것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써주면 됩니다. fx가 0보다 클 때, fx, y값이지, y값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y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려달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클 때에는 그대로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그렸지. 여기 지금 0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이 0보다 작을 때는 뭘 그리냐? 마이너스 붙인 것을 그리래.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fx 부호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뭐를 그리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fx를 그리라고 했지. 그래서 fx가 음수일 때인데, 이 fx가 음수일 때 계산이 된 거는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fx가 음수일 때라는 게 x가 2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x가 2보다 클 때는 요거를 그려주면 돼. 요거 마이너스 fx.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절대값이 이렇게 바깥쪽에 붙어 있게 되면은, 절대값이 바깥쪽에 붙어 있으면은 먼저 fx를 그려줬을 때 이 중에서 y값이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바꿔줘서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V자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자, 다음. 여기 이제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야. 자, 두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이 있네. 그래도 똑같아.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리면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y축 대칭을 의미해. y축 대칭. 자, 그러면은 이제 fx, 이게 fx야. f의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x가 0보다 클 때에는 오른쪽 요걸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요거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 대칭인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걸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요거를 뒤집어서, 이 녀석을 뒤집어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